행정의 의 부분 있죠. 1번 그죠? 대표 지문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 대표 지문, 세부적인 지문도 이렇게 나간다. 1번 보시면 대법원의 규칙 제정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그럼 실질적 의미 붙으면 뭐죠? 법, 제정, 개정.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법 제정. 그러면 이거는 규칙 제정, 요건 뭐죠? 법 제정이잖아.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아니죠. 입법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다음 2번. 예산의 편성 집행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이게 행정이 아니면 뭐가 행정이냐. 그죠? 이게 행정이죠. 예산의 편성 집행, 이거는 행정이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거죠. 집행하는 거. 이런 게 있다 보시고 2번 이제 통칭이 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셔야죠. 체크아웃 부분 요거 대표지만 모아놓은 거예요. 2016년 경찰 문제 보시면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 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이제 송금한 행위 자체. 그러면 이게 뭐다? 대북 송금 행위죠. 대북 송금 행위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사후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 돼요? 되지? 왜 돼? 왜 돼? 대북 송금 행위는 뭐죠? 여기서 신고 안 하고 승인을 얻지 않고 이렇게 송금한 행위 이거는 뭐다? 불법 행위잖아. 불법 행위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위법한 행위. 그래서 이거는 사후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북 송금 행위 이거 통치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통치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사후심사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반대. 통치행위면은 뭐죠? 사후심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통치행위더라도 사후심사가 되는 게 있었죠? 그런 거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게 대북 송금행위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 개최를 할지 안 할지 이건 뭐라 그랬죠? 통치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후심사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 당부당, 그죠? 개최 여부 이런 거는 통치행위라서 사후심사가 안 되나. 여기 대북 송금 행위 자체 여기 불법 행위인지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사후심사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이제 대표 지문 2011년 국회직 9급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일지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 그러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맞죠? 여러분 이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다. 정치성을 띈다. 이게 뭐다?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뭐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다. 그러면 사후심사의 대상성을 인정을 하죠. 당연히 헌재가 사후심사를 한 판례도 있지. 수도 이전 특별법 사건. 그죠? 알아두시고 맞고. 그다음에 통치행위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보시면은 1번. 통치행위는 각 국가마다 실체법에 의해 성립 발전했다. 여러분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실체법, 법상 개념이 아니에요. 실체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뭐다? 이건 판례에 의해서 판례로 성립 발전한 거. 판례. 프랑스에서 이제 판례로 성립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첨삭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필요하신 부분 적으시고 이해 위주로 보시면 되세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 공세 유됐다. 판례를 통해 성립 발전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는 통치행위의 탄생지다. 통치행위 탄생지. 3번, 통치행위는 사업 정치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봐야 한다. 여러분 이게 통치행위는 사업적인 통제로부터는 자유롭죠. 사업심사 안 되잖아. 통치행위에 해당하면은. 그죠? 근데 정치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죠. 통치행위는 정치행위잖아. 그래서 요거를 지워야죠. 그쵸?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그렇게 가면 된다. 그죠? 정치적 통제로부터는 자유롭지 않고요. 그다음에 4번.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 사업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논란은 있지. 견해 대립은 있죠. 그래서 우리 통치행위 긍정설, 통치행위 부정설, 즉 사업심사 부정설, 사업심사 긍정설 견해 대립은 있어요. 우리는 통치행위 긍정설이에요, 부정설이에요? 긍정설. 그죠?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죠. 아까 통치행위라고 그랬을 때 고도의 정치성 띄는 행위 그 통치행위라는 거잖아. 그죠?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뭐다? 대갈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뒤 또 나오고. 5번. 통치행위에 관한 사업자재설은 사업심사가 가능함에도 사업자재설, 통치행위에 관한 사업자재설은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지. 긍정설. 그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권력분립설, 사업자재설 이런 것들, 대권행위설 막 이런 거 있다. 사업자재설은 사업심사가 가능함에도 사업의 정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다. 그죠? 이론상 사업심사는 가능하다는 거야. 이론상.
근데 이게 사법의 정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스스로 이를 자제하겠다는 게 사법자제설이에요. 통칭이 긍정설이에요. 통칭이 긍정설 중에 하나죠. 그리고 6번. 통치행위는 행정소송 사항에 대한 열기주의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다. 그럼 통치행위는 이제 열기주의에서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열기주의에서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기주의는 뭐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법에 규정을 해놨다는 거야.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뭐죠? 개갈주의야, 개갈주의. 그죠? 처분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면은 다 다툴 수가 있죠? 통치행위, 이거 열기주의 하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개갈주의예요. 그렇지만 뭐다?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잖아. 그래서 이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열기주의, 그러니까 통치행위에 관한, 통치행위 개념에 관한 어떤 견해를 취하면은 뭐다? 이게 열기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을 때는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게 자연스럽긴 해요. 열기주의. 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법에 사법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다 규정이 돼 있거든.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긍정할지 부정할지 견해의 실익이 없어. 열기주의 하에서는. 어디에서는 실익이 있다? 개갈주의 하에서는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갈주의에서도 인정이 되는데 열기주의 하에서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지 부정할지 그 견해 대립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알아두시고 이게 미안하고 그 다음에 7번 통치행위의 주체.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뭘 빼야 되지? 사법부. 사법부는 통치행위 주체가 아니죠. 판단의 주체다. 그래서 사법부는 판단의 주체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8번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우리 사법부는 뭐다? 판단의 주체예요. 판단의 주체. 그래서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대법원은 이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틀렸고 아니라고 그래 틀렸잖아.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게 판단이 돼야 되고 9번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쵸? 요 개체는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가 안 되죠. 그리고 10번 통치행위에는 조약의 체결, 이라크 파병 결정,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행위 등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조약 체결, 이라크 파병 결정 이런 거는 뭐다? 통치행위죠. 정치행위잖아. 정치행위. 근데 여기서 대북 송금행위 요거는 지워야 되죠.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죠.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괜찮으시죠?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지운 거는 위에 이게 뭐 지문이 있었어요. 이걸 지운 거는 겹치기 때문에 지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 푸실 수가 있다. 12번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 이라크 파견 결정이죠. 요거는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잘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업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해서 이게 뭐다? 이라크 파병 결정이 사법 자제설을 취한 판례예요. 사법 자제설. 여러분 사법 자제설은 통칭이라는 개념을 긍정해요? 긍정하지 않아요? 긍정하는 거죠? 긍정한다. 알아두시고 고대 정치적 결단 통칭이 사법 자제설 취한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14번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이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게 통치행위예요? 아니에요? 통치행위가 아니죠? 사법심사 가능하다.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통치행위잖아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게 통치행위잖아.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리고 15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발령을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통치행위로 보았다. 여러분 이게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거 발령하는 거 이거 통치행위예요? 아니에요? 통치행위죠? 근데 사법심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외지. 그죠? 통치행위로 보았다. 맞는 거예요. 사법심사 했어요. 사법심사 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긴급재정 경제명령하고 긴급조치. 그리고 수도이전 사건. 그죠? 수도이전 사건 세 가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예다.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조치, 수도이전 사건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7번 긴급조치 또 나왔죠.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해가지고 사법심사를 했죠. 사법심사를 했다. 위헌 나왔다. 위헌. 그래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 그죠? 대통령의 긴급조치 이거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외적으로 우리 통칭이지만 사법심사를 인정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28번.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함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심판 대상이 됐다. 위헌 나왔다. 위헌 나왔다. 그래서 수도 이전의 문제 요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어. 이게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기는 해요. 통치행위야. 그렇지만 이게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니까 어떻게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하시라 믿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 그죠? 네, 한다. 그리고 19번, 20번 요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2016년 경찰에서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옆에 이렇게 출제 언제 됐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올해 출제될지 안 될지 그게 점쳐볼 수 있다. 점쳐볼 수 있다. 매년 나오는 거는 꼭 봐야 된다. 19번.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수도 이거 사법심사 했지 않았나? 했어요. 했는데 요거를 요렇게 얘기는 했다는 거야.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근데 20번 요거를 봐야 돼. 이 다음 문장이 이거야. 다음 문장이. 근데 위 대통령의 의사결정, 수도 이전 결정, 그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의사결정과 관련된 신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이게 요것만 딱 보면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통치행위라는 거다. 통치행위. 근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 요게 들어가야 돼. 요게 들어가야 돼. 요게 요건이야. 요건. 통치행위이지만 사법심사를 하기 위한 요건이 이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 요거가 있으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두시고. 21번. 대법원은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에 대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여러분 계엄 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 그리고 요거 선포의 당 부당. 이건 뭐다? 통치행위. 그래서 사법심사가 안 된다고 봤죠? 이것도 우리 남북 정상회담 그것처럼 나눠서 보셔야 되죠? 이 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 선포의 당 부당 요거는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이게 통치행위로 봐서 사법심사가 안 된다고 봤죠? 근데 요거 말고 계엄 선포 행위가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죠?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그거는 사법심사 대상성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죠? 그건 통치행위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요게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거는 통치행위가 아니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나눠서 알고 계셔야 돼요.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 이게 국가 비상사태인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판단은 뭐다? 대통령의 정권이에요. 정권. 당 부당. 이게 타당한지 부당한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가 안 되나. 안 되지만 요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요건 통치행위가 아니라서 사법심사가 된다는 거죠. 이거 나눠서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 22번. 헌법재판소는 사면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봤다. 그럼 사면은 권력분립의 예외죠. 네. 그 사면. 일단은 사법부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보내줬어. 그래서 보내놨는데 어떻게 다 사면 대통령이 꺼내오는 거잖아. 저 권력분립 원리의 예외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3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게 사면이잖아. 사면. 특별사면은 이건 뭐다? 통치행위. 됐죠? 정치행위다. 그래서 사법심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사면 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24번. 대통령이 서운 취소. 여러분 서운 취소는 이거 통치행위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영전 취소. 이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서운 수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죠? 그거랑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통치행위 아니고 이거는 서운 취소는 처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고성으로 다투면 된다.
누구를 픽으로? 대통령을 픽으로. 서운 취소에 대해서 항고성 제기하면 되고요. 서운 수요에 있는 통칭이 땅이에요. 사후심사가 안 된다.